안녕하세요. 메스풀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둥이 있으면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둥의 형태가 어떤 입체도형이며 그 입체도형에 대한 건널비와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용에서 보시면은 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사실 명확하게 말하자면 넓이라는 것은 평면 도형에서의 어떤 차지하는 넓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건널비라는 것은 입체 도형에서 겉표면의 넓이입니다. 입체 도형에서 겉표면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널비라는 것은 입체 도형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삼각기둥이 있는데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삼각기둥에 대한 전개도를 펼쳤더니 결국에 입체도형이 어떤 평면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평면에서 차지하는 넓이, 영역을 구하는 것이 바로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밑에 보면은 입체도형에서 한 밑면의 넓이는 밑넓이, 옆면의 전체적인 넓이를 옆넓이, 그리고 겉면 전체의 넓이를 건널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직육면체 또는 사각기둥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두 개를 우리가 밑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밑넓이가 되는 것이고요. 옆면이 되는 것이고요.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당연히 합동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두 번째와 네 번째도 합동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밑면도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합동의 형태가 됩니다. 직육면체일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둥 같은 경우는 옆면은 직사각형이고요. 밑면은 원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합동인 원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옆면인 직사각형에서 바로 가로의 길이가 동일해야지만 면으로 둘러싸여는 입체도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입체도형이 기둥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두 밑면이 합동이면서 평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밑면이 합동이면서 평행하니까 넓이가 당연히 같잖아요. 그래서 밑넓이를 두 개를 곱해주고요. 옆넓이를 더해주면 바로 건넓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삼각기둥인데요. 밑에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잖아요. 근데 밑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곱하기 2를 해주고 더하기. 옆면의 형태를 보자면 옆면의 형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같이 세 개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높이 같은 건 전부 다 6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3 곱하기 6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 곱하기 6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4 곱하기 6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6으로 묶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3 더하기 5 더하기 4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해 나갈 수가 있고요. 원기둥 같은 경우도 원의 넓이에서 높이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원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둥의 부피다 그러면은 원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형태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의 형태가 있으면은 기둥이라는 것은 이 밑면을 그대로 높이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것이죠. 합동이고 평행한 형태이기 때문에 높이만큼 올려주는 것이니까 형태를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넓이를 그대로 높이만큼 올려서 이 안에 가득 차게, 그래서 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넓이를 높이만큼 올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둥의 부피를 통해서 뿔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부피도 이해를 하고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런 부분들. 원기둥도 당연하죠. 원기둥도 각 기둥이나 원기둥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밑넓이에서 높이만큼 그대로 곱해준다. 그러면은 부피가 나오고 부피라는 것은 또 최적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스로 확인 문제인데요. 스스로 확인 문제 중에 2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면은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원기둥 A, B 부피가 같을 때 H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아랫부분에 원기둥 모양인 병이 있다. 이 병에 물 높이가 10cm가 되도록 물을 넣은 다음에 뒤집었을 때 물이 없는 부분의 높이는 5cm가 되었다. 이때 병의 부피를 구해라. 두 문제 이렇게 다뤄보는데요. 첫 번째 4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같다 그랬으니까 부피를 직접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가 VA라고 하겠습니다. 부피를. 그러면은 원기둥이니까 밑넓이를 그대로 높이만큼 올리잖아요. 밑넓이는 반지름이 6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8. 그리고 이쪽에 있는 VB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파이 R 4의 제곱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이 VA하고 VB가 같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H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6의 제곱 곱하기 8은 4의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뭐 파이는 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접 계산을 하면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노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직접 구해 보면은 원기둥의 형태니까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R 3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10이니까 10.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해 보면은 90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가 90파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뒤집었더니 이 윗부분도 원기둥 모양이라서 원기둥 모양이죠. 원기둥 모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V2라고 하겠습니다. V2의 우리가 부피는 밑면은 원인데 원도 당연히 반지름이 3인 원이겠죠. 그래서 파이 R 3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5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했더니 이 부분도 45파이가 되는 것이죠. 45파이라는 것이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의 부피잖아요. 그대로 놔두나 뒤집나 그러니까 병 안에 들어가는 물의 부피는 동일하니까 이쪽에 있는 비어있는 이쪽에 있는 부피와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병에 대한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병의 부피는 방금 구한 90파이에다가 45파이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5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의융합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쉽게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병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 오른쪽에 봤더니 이러한 형태의 어떤 원기둥의 형태하고 부피는 동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생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풀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